왜 중요하지 않은가? 원장님 이제 중요하다 파기 때문에 저는 왜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이제 3월 합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닌 이유가 첫 번째, 세 가지로 이유를 들 수 있는 첫 번째는 응시집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그 수능 인원이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수능 응시는 40만 후반. 40만 후반? 아닌가요? 40만 후반? 그런가? 40만 후반? 요즘 숫자 너무 약해. 2023학년도가 아마 47만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응시집단을 보면은 전년도 응시집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응시집단이 카메라를 요거를 그 180도 그러니까 수평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렇게 둘이 할 때 서로 마주 볼 수가 있네. 예전에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쪽 보면서 얘기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응시인원이 지금 보시면 3월이 30만 8천 명, 그 다음에 6월이 이제 38만 명, 그리고 9월이 37만 명, 그리고 수능에 가서 이제 43만 명 이렇게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내 위치하고 여기에서의 내 위치, 그러니까 이 30만 8천 명일 때의 내 위치하고 44만 명일 때의 내 위치가 다르다는 게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 성적은 여기서의 내 위치를 말하는 거고 44만 명 사이에서의 내 위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내 위치는 이제 30만 8천 명 사이에서의 내 위치니까 이게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익히 아시겠지만 여기는 재학생만 시험을 보는 거고 여기는 졸업생도 시험을 보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3월 합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더 떨어지겠구나. 네네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 그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예비 고3이 되면서부터 정신을 빡 차려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공부했다고 해도 2달, 3달을 갖다 되게 빡세게 한 거예요. 나는 이전에 이만큼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엄마도 걔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딱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지가 살았던 한 2, 3개월 전만 생각하지 그 전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친구들이 성적에 되게 좌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해도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재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고3 때 막 놀다가 재수로 딱 넘어왔다고 그래서 몇 달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결시율이 한 11%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에. 결시율.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결시까지 뺀 인원이 그렇죠. 이제 적으니까 실제로는 뭐 한 49만 명, 네네네. 뭐 48만 명 이 정도, 49만 명, 거의 49명 가까이 네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적이 공부한다고 바로 이제 모의고사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좀 숙성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그 겨울에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를 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난 안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장님이 학부모님들이 한두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벌써 그게 이해가 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나는 내가 온전히 바친 내 20년을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되냐고 맨날 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3개월, 5개월 바짝 공부해갖고 내가 어떤 위치까지 간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도 그만큼 하면은 나는 또 그 위치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에는 진짜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시험 범위와 응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헷갈렸잖아요. 갑자기 원장님께서 3월 합평 때 탐구가 전범이던가?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저도 그러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수학은 일부 범위만 보고 과학투랑 제외고 한문을 안 하죠. 시험을 실시를 하지 않아요. 선택이 일부 범위죠. 그러니까 과학투는 아예 안 보고, 과학투는 아예 안 보고, 수학은 이제 이 선택이 맞아요. 선택이 일부 범위고, 그리고 제외고 한문은 안 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과탐과 사탐은
전범위이긴 하지만 가탐과 사탐은 전범위이긴 하지만 우리 애가 전범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험은 전범위로 나오지만 우리 아이가 전범위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 성적을 갖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이 과목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3월 학평 보고 막 많이들 바꾸잖아요, 과목을. 이건 내가 아닌가벼? 뭐 이래가지고 막 많이 바꾸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니다. 공부가 안 된 부분만 탐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이제 수능 준비를 좀 빡세게 준비 안 하는 고3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번에 과탐 2를 작년에 3월은 작년도 안 봤죠? 안 봤죠. 네, 4월에 봤던 거죠. 4월에 처음 난리가 난 거죠. 4월에 애들이 왜 과탐 2를 많이 보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우리 고3이들이 3학년 때 가면 어쨌든 2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내가 원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 띄엄띄엄 듣는 2라도 한번 봐볼까 하고 생각해서 2를 되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에 그 난리가 나는 거고 실제로 3월 달에 과탐이 전범위가 다 되어 있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물론 성적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은 6평 전에까지만이라도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개념하고 기출하고 EBS 요 정도만. 근데 꼭 얘들이 등산 가다가 이만큼 올라갔고 얼만큼 남았나 쳐다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조금 공부를 아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사실 개념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풀이 훨씬 쉽고 약간 공부한 효능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 하다가 문제 풀고 해다가 개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인강 뭐 한 60강짜리 한번 들었다고 어떻게 한다고 절대 점수 안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탐 같은 경우도 사탐도 그렇고 물론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뒤에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탐구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 탐구를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그 공부한 부분에서 맞힌 거는 얼마인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구가 제가 분명히 탐구가 탐구원, 그러니까 탐구원이 전범위지만 우리 집 아이는 전범위가 아니다라는 그 말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 부분까지는 적어도 정답률이 좀 올라야 앞으로 공부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잘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제 기관이 다르죠. 예, 출제 기관이. 그 출제 기관이 이 시험은 이제 학력평가는 주간교육청에서 하죠. 하지만 모의평가와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출제 기간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3월 학평의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할 거고 사후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걸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이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 작성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요렇게 해보는 게, 그러니까 최초를 작성한 다음에 시험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재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시험 목표로서 체크리스트를 갖는 건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원장님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모의고사 때.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거는 한 번을 쳤든 아니면 처음 치는 친구들이든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다 하고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시험 시간 행동 강령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어떻게 알고 그 다음 당황의 순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문제를 풀거나 그동안 이렇게 쭉 점수 흐름을 봤었을 때 나의 어떤 과목에 아주 눈에 띄는 감점 요소, 감점 포인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이렇게 적어 봐야지 수능에 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네요. 모의고사 때 해봐야지 수능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제일 속이 상한 게 뭐냐면은 아는 걸 못 맞추고 오는 거예요. 아는 걸 못 맞춘다라는 건 실수, 뭐 시간 관리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솔직히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맞추고 오는 걸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실력하고 운하고 그 다음에 멘탈 중에 네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실력하고 멘탈하고 운 중에. 그럼 애들 전부 다 실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력을 갖다 높이는데 가장 많은 몰빵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애들은 엉뚱한 생각들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 아깝게 틀리는 게 단 1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뭐 7개월, 8개월을 준비하고 그 다음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계속 체크해냈다가 시험 때 이게 운영이 되나 안 되나 뭐 매번 치는 모의고사 때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어떤 건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 시간에 맞추어서 모의고사 연습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요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실제로 말씀을 하신 건 요거였거든요. 난이도와 무관하게 내가 꼭 맞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이제 그 고정 점수라는 말 자체가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낯선 말일 수도 있고 혹시 우리 아이들 듣고 있는 집 있으면 이렇게 으쓱으쓱 한번 하실래요? 네, 다른 집들은 막 이렇게 들으라고 막 소리 키워놓고 막 이랬는데 우리 집은 우리 애가 와서 듣고 있다. 으쓱으쓱 한번 해봐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 언제도 나왔었냐면 소장님 입금 때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점수 확보를 위하여 뭐 어삼시사 같은 것도 열심히 풀자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점수랑 실력은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붕 뜬 상태에서 위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수 욕심이 생기면은 이 아래는 부실 공사를 해놓고 내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내가 못 푸는 거, 남들이 푸는 것만 맞추면은 내 점수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모의고사 때 수학이 80점이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72점 정도는 어떤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점수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어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어는 나는 문학에서 어떤 영역이 특히 약한데 어떤 부분은 내가 괜찮고 특히 언매 같은 경우는 조금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점수 확보가 무난한 편이야. 뭐 생명이나 사문 같은 거에서 생명은 유자는 아직 내가 공부가 안 됐어. 산문도 표풀이 부분 아직 안 됐어. 그러면 6평 때는 내가 그건 빼놓고라도 한 16에서 17문제 정도.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거는 늘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수를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수학 공부를 이렇게 도전을 안 하고 계속 풀 수 있는 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점수에서 계속 점수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던 쉽던 내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는 어려운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준킬러급에서 올라간다는 거지 아이들이 모든 친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 점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막 흔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 점수가 안정이 돼 있어야지 수능에 가서 기가 막힌 점수를 받아오는 그 다음에 모의평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점수를 받는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걸 제가 PT만 하느라고 정신 빠져가지고 그거 옛날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 원장님 지금 요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아래 빗금 있는 거 있죠. 이게 원장님 되게 좋아하는 도식인데 네네네. 이 도식에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여기를 채우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게 학습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학습인데
요 밑에 부분을 채우는 거를 뭘로 둘 거냐, 이 밑에 부분을. 이거는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모든 아이에게 다 통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워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우리 3월 모의고사 보면 입수스 채널에 오답률도 싹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죠. 오답률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3월 모의고사에 보면 A, B, C, D 다 나오잖아요. 네. 학생들 그거 잘 활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킬러 22번도 4점이고 다른 것도 쉬운 4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더 중요한 거는 쉬운 걸 안 틀는 게 훨씬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 부분을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시 성공하는 친구들은 진짜로 위에서 한 문제 갖고 두 문제 갖고 들락달락하지 원래 맞추던 거를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못 맞추고 그런 점수의 등락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험날 복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어느 순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순서로 얘기를 하자면 시험날 복기를 하는 특히 이제 시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그 시험날 복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고 선택지를 분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저랑 수경 원장님 빼고 캡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뭐 빠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잘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순서대로 또 요게 이제 순서대로 비교적 순서대로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제가 이제 시험날 복귀 얘기 조금 잠깐 해드릴 동안 소장님은 우리 으쓱으쓱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우리 그대 친구들 칭찬 한번 해주게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원장 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는데 고3들이 쉬는 시간에 답 맞추는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꼽아버리든지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꼭 뭐 시키냐면 모의고사 표지 있잖아요. 모의고사 표지에다가 한 1분, 2분 정도 써가지고 시험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 어디부터 풀기 시작을 해서 몇 번에서 막혀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돌아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복기라는 거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선지를 복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시간 60분이면 60분, 70분이면 70분, 30분이면 30분 요 시간대를 갖다가 쭉 내가 보면서 어떤 타임에 체력이 어떻게 떨어지고 언제는 집중이 안 됐었고 어떨 때 옆에서 다리를 떨어서 어땠었는데 내가 어떻게 운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험지 표지에다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